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호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권력이 윤석열 죽이기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본격적인 흔들기에 나선 모양입니다. 최재형 때리기, 그 속사정이 무엇인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네. 이 정부에서 임명을 할 때 아주 훌륭한 분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여러 개 나거든요. 그러시죠. 2017년도, 예. 그러니까 17년도에 정부가 시작돼서 그해 12월 달, 그러니까 뭐 시작되자마자죠. 뭐 5월 달에 예. 이제 당선되고 12월 7일인가요? 임명, 내정을 했고, 사실 그게 조금 늦어졌던 게 워낙에 또 이 감사원이라는 자리인 만큼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청문회에서. 그렇죠. 예. 뭐 개인적인 어떤 치부 하나만이라도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사실 구설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고사를 했었어요. 제 기억에. 안 한다 그래갖고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분을 내세우면서 1986년 판사 임용 후에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보호, 국민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대목이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다. 아주 최상의 그렇죠. 칭찬을 다 했고. 그렇죠. 그때 조국이 네네. 이 최재형 감사원장 선임에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을 나섰죠. 했죠. 당시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법무장관 페이스북에 환영의 글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연수원 시절에 같은 반이었대요. 동기이자 같은 반에서 함께 연수원을 지냈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말없고 조용하면서 선의 가치, 악과 선의 가치를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천할 수 있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고든 길을 걸어온 분. 저는 이제 그 얘기도 있지만 제가 기억한 것은 고등학교 경기고 나왔죠. 네네, 경기고. 그때 자기 친구인가를 이렇게 얻고 다녔다든가 또 법대에서 그랬던가요? 예, 제가 기억하기는 이겁니다. 경기고에서 같은 동료, 그러니까 동급생이었는데 두 다리가 마비돼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등에 업고 등하교를 함께 했답니다. 근데 이게 미담이 된 건 사법연수 함께 사시에 패스를 해서 함께 사법연수원을 다녔다. 그래갖고 일부 신문에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업고 다녔다고 이게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업고 함께 학업 수업을 하고 함께 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라는 미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언론에서 읽은 것 같았는데 그 당시도 상당히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권이 요즘 총 출동해가지고 최재형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까? 4월부터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감사원장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별로 원래 감사원장이라는 게 거의 정치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언론에 그렇죠. 타지를 않죠. 예, 그렇죠. 그런데 4월달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월달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노발대발해서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국장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유인즉슨 이겁니다. 작년 9월 30일 날 국회가 요구를 합니다. 감사원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월성 원자력 1호기 그것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한수원이 이게 좀 노후됐다고 해서 7천억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시키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 조금 이 노후 수명이 다 된 그런 원전들을 개보수해서 계속 쓰는 것은 아주
일반화된 그런 행위이고 또 우리나라가 또 원전에 관련된 그 기술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보수로 했다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또 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 믿을 만한 그런 개보수였는데 문제는 이 정부 들어서 원전 폐쇄라는 탈원전 정책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7천억 원이나 들인 그 세금을 들인 원전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가 요구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네. 근데 국회법에는 그러니까 이 감사원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뭐냐면 3개월 이내에 그것을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단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2개월 연장 할 수 있다. 즉 그러면은 원래는 지난해 말에 해야 하는데 그렇죠. 늦어도 올 2월까지. 2월 말이 법정 시한이었습니다. 근데 법정 시한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노발대발하면서 당시에 4개월 된 감사국장을 교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그리고 아주 이 강골 그러니까 강직한 고든 그런 길을 걷는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감사국장을 임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그래. 그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즉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멋있는 얘기네. 그렇죠. 검은 것은 말씀이죠. 그렇죠.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흰 것은 희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검은 것을 검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대로 감사를 해라. 왜 눈치를 보면서 원전과 관련돼서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뭐 철학이 있다고 뭐 하지만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7천억 원을 낭비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 폐쇄하면서 뭐냐면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제성이 없는지만 들여다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감사를 주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네네. 감사원 정보단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고 담당 국장이 미적거렸을 것 아닙니까? 다 네, 알면서도 그렇죠. 그것을 강하게 질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맡은 팀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좀 늦어져서 4월 총선 이후에 한다. 그냥 정치적으로 휘말리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총선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발표를 할 경우 거기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인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이후를 하자. 그런데 그 간에도 지금 감사위원이 6명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이제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감사원장하고는 상당히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최근 알려지기로는 그 강골 감사국장이 이제 감사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쪽으로 대충 결론이 나가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적거리면서. 네네. 잠정적으로 결론은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알려지고 여권에 알려지고 여권에서 온갖 정말 압박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까지도. 그래서 온갖 음해가 지금 난무하고 이걸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친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마치 지금 감사원장의 그런 이권이 개입된 가까운 사람이 무슨 원전과 관련된 이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둥 이런 식의 어떤 음해성 그런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원전 마피아와 손을 잡았다. 그런 식의 보도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친원전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감사에 임하게 했다. 이런 식의 언론 지금 물타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사실 4월 달에 결정적으로 이 정부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정부라기보단 이 문재인 청와대가 감사원장의 이 실망을 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감사위원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 한 사람이 임기가 끝났대요. 그래갖고 그 자리를 지금 메워야 하는데 김호수 법무부 차관 아시죠? 전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쪽 인사로 마치 검찰을 막 공격했던 선봉에 섰던 그런 인물이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완영을 매국노라고 하는데 나는 검찰을 팔아먹은 매검노가 되겠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 그 유명한 김호수 그렇죠. 차관.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 김호수 차관이 영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사에서 검찰 인사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이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김호수 차관도 감사위원은 차관급 정도고 본인은 무슨 금감위원장이라든가 뭐 그렇죠. 말하자면 장관급으로 더 위로 가고 싶었겠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또 하마평이 있었잖아요. 하마평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오를 내렸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퇴짜를 놔버린 건가요? 그렇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딱 이유가 이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물이다. 옳은 얘기네요.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 어떤 사람보다 사실 지난 9월부터 온갖 신문에 다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그 들어왔다가는 뭐 무조건 정부의 이 감사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정부의 무엇인가 이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곳이 그렇죠. 감사원이잖아요. 견제하는 장치죠. 예. 행정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이죠. 예. 일화를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잠깐 시간이 없는데도 소개시켜드리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가족들이 전부 다 그 군 3대가 걸쳐서 다 군 부대에 군을 제대로 이렇게 이 업무를 수행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군 예비역 대령인데요. 지난번에 제2연평 해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 최재형 감사원장을 데리고 연평 해전 그 함대에 갔나 봐요. 예. 그랬더니 후배 함장이 딱 경례서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아버지 예비역 대령이 이렇게 함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요즘 군의 사기는 어떤가? 그랬더니 그 함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냥개들이 물어뜯으려고 막 달려 나가는데 저는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기분입니다. 딱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그럼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실국장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내가 지금 사냥가게 돼서 이 물어뜯으려고 가는 기분이다.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가야 한다. 그렇지.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냥개처럼 물어뜯으려고 막 사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진정시키는 목줄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호통을 했다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김호수 차관은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보다 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그 법조인 출신을 추천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이 청와대는 완전히 그때부터 최재형을 죽일 X로 지금 몰아붙이면서 윤석열 뭐 검찰총장처럼 이 마치 무슨 굉장히 흠결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호수 차관 문제도 항명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죠. 예. 지금 국정과제 제1이나 다름없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최재형 원장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 네. 이게 뭐 눈에 까신지는 모르지만 미운 털이 바뀐 것만은 틀림이 없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얼마 전에 그 송갑성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네. 문제는 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공격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를 씹어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백운기라고 전 산자부 장관 있잖아요. 네네. 뭐 기업인 출신. 네네. 그 사람까지 가세해갖고 언론 매체에다가 한수 원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또 맞장구를 치고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을 했는데 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실국장이나 혹은 감사원에서 부하라기보다는 그 직원들에게 그 완전히 뭐 친원전적인 발언을 했다는 둥 그리고 굉장히 그 불리한 현 정부의 어떤 불리한 발언만 일삼았다는 둥 하면서 공격을 해댔죠.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진위는 뭐 차후의 문제이고 그 당시에 여권 인사들이 주장했던 건 이겁니다. 경제성이 중요하냐? 철학이 중요하다. 이 원전이야말로 철학의 문제인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해도 되느냐? 이게 요지였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못된 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해답을 내놓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추진해 가야 하는데 자기들이 한번 딱 정해놓으면은 이게 절대적인 선이고 진리라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탈원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대다수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7, 80%가 탈원전과 폐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 미래 또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스스로 그걸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에너지 정책 그런 걸 차지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딴소리를 하면은 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당에서도 금태섭 금태섭이요. 전 의원이 예. 그거 공수처법 기권했다 해갖고 네, 징계까지 내리고. 네네. 지금 앞서도 뭐 이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해 7월에 임명될 때 정말 극도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타동을 해서 칭찬했는데 자기들 비리 수사하니까 아주 죽일 사람, 몹쓸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갖고 완전 허사비 총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랑이냐면 노무현 정부 때 자기는 그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렇게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우린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매일 토론을 하고 그 토론 속에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왜 조국이랑 같이 옷 벗고 막 커피 들고 뭐 그러면서 뭐 토론하는 것처럼 맨날 보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그 토론 진짜 하느냐? 진짜 이견이 있느냐?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견이 있었던 거 알아요. 당시에 시끄러웠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듣는, 그래서 진짜 토론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리고 그때마다 어쨌든 자기도 토론에 뛰어들어갖고 뭐 좀 험한 말씀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난 이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처럼 진짜 이견이 있고 이견이 있는 장관이 자기 장관직을 걸고 옳은 소리 해야 되는 장관 한 명 못 봤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불이익을 주든 뭘 하든 그런 목소리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내각이나 수보회의나 받아쓰기 똑같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하면 전부 그냥 지나가고 한 번도 무슨 이 수보회의나 이런 데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전 정권에서는 뭐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전부 받아쓰기나 하고 있는데 우리 정권은 적자생존 아니다. 여기 와서는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 참여하신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주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반대 얘기를 했다가는 그날로 능지처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까 그 큰 목소리로 읽어드린 거 부끄러워하라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처음에 임명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시킬 적임자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실제로 강화시키니까 지금 내치면서 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음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나 말든지 자기네들이 얘기해놓고 자기네들의 이 위선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최재형 원장까지도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다고 지금 떨쳐내겠다. 사실은 이제 그만두라고 지금 공격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진짜 비겁한 게요. 임기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죠. 나가! 이거 아닙니까? 친여 정권을 언론을 동원해서요. 최재형이 마치 정치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참, 뭐 윤석열도 그렇지만 최재형도 역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몰아붙여서 사람을 이렇게 흠결을 만들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걸 그대로 지금 또다시 우리는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최재형 원장의 소신에 박수를 보내고요.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현 정권에서 최재형 흔들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 그러니까 닥치고 정치를 하니까 이 정권이 양계장 정권 아니냐. 이런 비판의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사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공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감사원
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 이렇게 진 교수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 아닌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